앞으로의 시장에 있어서 대세 시장은 대놓고 재건축과 재개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하는 게 안정적인 주택 공급. 결국 그렇다면은 물량들이 부족한 서울에 재건축과 재개발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이번에 기사를 조금 모으면서 한 가지 그냥 화학 스치는 느낌이 뭐였냐. 와, 재건축과 재개발과 관련된 기사가 상당히 많아졌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먼저 처음부터 언급을 하고 넘어가자면 앞으로의 시장에 있어서 대세 시장은 저는 대놓고 재건축과 재개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장 투자해서 돈 버는 시장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재건축과 재개발이라고 하는 시장이 이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즉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압구정동, 그다음에 여의도 일단 50년 넘었고요. 그다음에 분당 92년부터니까 뭐 한 3, 40년 됐고요. 그 밖에 20년 넘은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두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무언가 물꼬를 틔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노후 도시 특별법이죠. 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투자를 할 때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특정 전문 분야의 투자자들만 움직인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일반인들은 일반 아파트에 대해서만 좀 집중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시장의 분위기가 확실히 앞으로 방향성을 바꾸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나온 기사만 보게 되면은요. 규제 풀리자, 규제가 풀렸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거의 다 대부분 재건축과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이죠. 아직 재초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풀리고 있는 가운데에서 재건축과 재개발 물량이 올해 역대급으로 나온다. 뭐 역대급으로 나온다고 표현을 썼지만 이 역대급이 공급 과잉인지 아닌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하지만 2년 만에 밑에서 송파의 대단지가 분양한다고 하는데 아마 문정 136인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이 시세 대비 합리적이다라고 하면서 고분양가라기보단 주변 시세 대비 비슷한 가격에 나온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관심이 많은 단지 중에 하나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안전진단 통과를 했다. 1만 2천 가구 정도의 초대형 가구 단지로 바뀐다. 바로 옆에 돈천주공이 지금 현재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인 지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몇 년이 지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 자, 논현동 쪽, 강남 쪽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한다. 자, 음마 아파트 드디어 뭔가가 물꼬가 튀는지 역대 최고 분양가 예고한다. 3.3 평방미터당 7,700이다. 이러면서 계속 재건축과 재개발과 관련된 기사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사들을 보게 되면 평당 분양가 7,700. 나랑 상관이 없다. 평당 분양가 3,582만 원, 문정 136,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만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재건축과 재개발의 시장의 분위기를 풀어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들은 주로 강남 3구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린 거잖아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두 번째 보게 되면은요. 신림 뉴타운 같은 경우 재개발이죠. 6,200가구 미니 신도시로 변신하겠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다른 대단지이자 여러분들 선호지역 중에 하나는 재건축 급물살단 목동 2달 새 거래가 2배가 늘었다. 자, 그 다음에 강북으로 넘어가서 이문사구역 조합 설립 6년 만에 8분 능선 넘어섰다. 그 다음에 수도권으로 넘어가니까 성남 구도심, 신흥3, 태평3 이것들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무언가 분위기가 흐름 자체가 이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가장 큰 문제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3년 뒤 아파트 공급이 끊길 수도 있다라고 하고 밑에서 전문가들이 경고한 내용들이 있죠. 이 기사들은 여러분이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부동산 시장, 그다음에 제가 부동산 시장 얘기할 때 항상 사이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거 기억나시는데 그 기억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 모든 문제는 공급의 부족과 증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건설사들이 공급을 하지 않을 테니까 공급이 끊기고요. 공급이 끊기게 되면 결국 이것들이 전세가격 상승으로 만들어지고 전세가격으로 만들어지면서 점점점 갭 투자라든지 기타 여러분들의 투자 심리들이 늘어나면서 결국 부동산 가격의 상승기가 시작되고 있는 그 초창기로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하는 게 안정적인 주택 공급, 끊임없는 주택 공급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 5년간 진행되는 내용들이 과거의 공급을 제대로 건들지 못했더니 시장의 폭등장이 나왔다. 그리고 시장이 불안했다라는 것을 알고 이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하는 쪽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라는 게 이전 장의 이전 정권과 그 이전 정권의 모습과는 좀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다면은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물량들이 부족한 서울에 재건축과 재개발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판단을 하게 만드느냐. 지금 여러분들 뭐 갭 투자를 하고 무슨 투자를 하고 경매 투자를 하고 다 좋은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투자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것들이 나오니까 중요한 거는 그 밑바탕 베이스에 재건축과 재개발을 이제 깔기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서울과 수도권에 집 지을 땅 없다는 거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요. 결국 그런 과정에서 일단 지어지는 아파트, 분양하는 아파트는 재건축과 재개발이다. 그럼 이왕이면 먼저라도 조금이라도 싸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상승장이 왔었을 때 그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면 결국 재건축과 재개발을 깔고 가지 않으면은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시장, 앞으로 10년 후의 먹거리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천천히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